안녕하세요. 국어 최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품사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우리가 문장 성분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품사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짚어주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품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말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가 되는 말들을 또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것들을 우리는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자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애들 뒤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조사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단어는 일단 어절 단위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네, 이 어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어절이라고 하는 건 띄어쓰기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문장 성분의 단위는 이제 이 어절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절 단위로 나눈 것들 중에서 조사를 떼어주면은 이제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띄어쓰기 단위로 나누게 된다면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조사라고 하는 애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좋아해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 자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에서 뭐 좀만 떼거나 해만 떼거나 그러면은 홀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제 하나로 이제 단어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이나 너를 같은 경우에는 뗄 수 있겠죠. 왜냐면 나라고 하는 애는 혼자 있을 수 있고요. 너라고 하는 애도 혼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나나 너에 붙어있는 는이나 를 이런 애들을 조사라고 하고요.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또 단어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단어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단어로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품사라고 하는 건요, 이 단어를 분류해 놓은 갈래를 말합니다. 분류해 놓은 갈래. 얘를 나눠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 단어의 이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정해져 있어서 품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어에는 이제 대체로 한 개의 품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단어의 이름, 얘가 뭐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사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있게 됩니다.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뭐 분류한다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를 구분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들입니다. 명사부터 형용사까지. 얘네들이 우리가 구품사라고 하는 애들에 해당하게 되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또 묶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가 변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변하는가. 자,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풀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애들을 말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변하는 게 변한다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나는 너를 좋아해를 한번 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나와 이런 식으로 변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는이나 를, 너 같은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좋아해 같은 경우에는요. 변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좋아해 라고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좋아한다 라고도 하고요. 좋아하고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좋아하지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이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나는 너를 얘네들은 불변어, 변하지 않는 애들이고요. 좋아해는 이제 가변어, 변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단 용언부터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용언. 자, 이 체험부터 용언까지는요,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간단하게 그냥 변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서술하구나, 주어를 서술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는 뭐라고요? 변하는 애들인데 주어를 서술해주게 되고요. 어찌하다, 어떠하다와 같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용언 안에 들어있는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자, 동자는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 이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일 때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의 성질이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형용사라고 해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엔 간단하게 어찌하다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형용사는 어떠하다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달린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달리다가 기본 형태긴 하지만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는 동사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뻐 라고 하면 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뻐는 나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로 구별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얘네들을 구별할 때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밑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용언이랑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 성분을 보면서도 꼭 아셔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변어부터 용언, 동사, 형용사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용언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용언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언의 특징. 자, 용언은 활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변하는 것을 말해요. 용어는 원래 변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언의 활용을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활용을 통해서 용언을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미라고 하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언은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간 같은 경우에는 표시하세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어간과 어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먹다, 먹고, 먹었다, 먹지. 가다, 가고, 가지. 예뻐, 예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먹다, 먹고, 먹었다, 먹지 같은 경우에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예요? 먹입니다. 이 먹이 어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고, 어따지 얘네들은 어미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가 어간이 되겠고 이 뒷부분들이 어미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예뻐는 예쁘고 예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형태는 동일해요. 자, 먹다 가다죠. 기본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형태가 예쁘다잖아요. 예쁘다. 그럼 어간은 어디예요? 다를 떼고서 예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예쁘랑 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가 어간이고요. 어가 어미에 해당합니다. 예쁘가 여기는 어간, 얘는 고가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쁘랑 이 어 합혀지는 것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음운변동에서 의탈락이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간은 어떻게 찾는다? 어간 찾는 법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본형에서 다를 떼주시면 됩니다. 기본 형태에서 다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을 어미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어미를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어미를요,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말어미 같은 경우에 말자잖아요. 말자가 끝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끝에 오는 이제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고요.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선자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자는 먼저 선자죠.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이제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먹었다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일단 어디가? 먹이 어간입니다. 이런 어따는 어미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끝맺는 다는 우리가 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엇은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거랑 시간을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문법 요소에서 함께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표현은 꼭꼭 기억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말어미는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종결어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문장을 끝맺어주는 어미가 있고요. 그리고 연결어미라고 하는 다음 말을 연결해주는 어미가 있고 전성어미라고 하는 애가 있게 됩니다. 일단 종결어미랑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봐보시면요. 종결어미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법 요소랑 연결됩니다. 문장을 끝맺는 애들을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 나타나 있죠.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어떤 느낌인지에 따라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평서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뭐 했다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문형은 뭐예요? 간단하게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을 이야기해주는 뭐예요? 뭐뭐 하냐, 뭐뭐 하니, 냐, 니 이런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얘는 뭐뭐 하다. 자, 그리고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가 있게 되겠고요. 청유형은 우리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권유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가 되고요. 감탄형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종결어미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문법 요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결어미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요거 학교 프린트에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말에 연결을 해주는 말을 말합니다. 뭐 종속적, 대등적, 보조적 연결어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먹어서 좋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들을 어서 이런 것들을 연결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 에서도 이 고 같은 애들이 연결어미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종속적인지 대등적인지 보조적인지까지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연결하는 어미가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얘는 그리고 조금 어려워요. 이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는 용언 어건에 붙어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원래 용언이라고 하는 거,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품사들의 기능들, 뭐 꾸며주게 하거나 아니면은 명사처럼 뒤에 체언이 붙게 해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처럼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다른 품사들의 기능을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들 다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 문법 요소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거,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의미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이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나 상태를 말하게 돼요. 근데 동사나 형용사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 다 동사나 형사 모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시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동사는 현재를 표현할 때 선어 말어미 는이나 니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를 나타나게 돼요. 요런 거예요. 자, 예쁘다, 달리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얘네들 의미상으로도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요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쁘다. 내가 지금 예쁜 걸 말해요. 자, 나는 지금 예쁘다. 그냥 기본형이 현재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나는 지금 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나는 지금 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다라고 하는 거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는 지금 달린다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나는 지금 예쁘다는 되지만 예쁜다는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요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명령형이나 청유형이나 목적의 의미로 쓸 수 없습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명령을 하거나 청유를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려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예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뻐져라라는 할 수 있겠지만 너 지금 예뻐라. 우리 예쁘자. 라고 하는 것들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변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렇게 이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번 같이 봐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체언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보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말하게 되고요. 이 체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조사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얘네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명사는 이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애들을 명사라고 하고요. 대명사는 이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수사는 숫자,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언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바꿔서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어절 단위로 나누고 는을 떼주시면 되겠죠. 이 나랑 신발 같은 애들이 체언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는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고요. 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알 필요는 없지만 체언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셔야 합니다. 체언은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몸체 부분, 이제 몸의 부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조사가 결합하는 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체언의 특징 여기 적어놨죠. 지금 보면은 제가 홀로 쓸 수 없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있음이에요. 있음.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체언 중에 조금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요. 의존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명사긴 명사인데 원래 명사는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존을 해야지만 있을 수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것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고요. 조사 붙을 수 있고 관형사나 이제 관형어에 이제 꾸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사로 생각을 해줍니다.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존명사는 아셔야 돼요. 얘는 명사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체언 다음에 우리 관계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관계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체언 대체적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나 또는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관계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관계연에는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라고 하는 애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관계연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앞에랑 똑같아요. 관계연의 설명은 똑같습니다. 문법적인 관계를 더해주고 관계를 나타내주고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을 우리는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얘네들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 조사를 또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 조사를 이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좀 어려워요. 근데 꼭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꼭 들어줄게요. 자, 이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한번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접속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의 자격으로 묶어주는 이 와와 같은 애들을 우리는 접속조사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조사에는 이제 와, 과, 랑, 이랑, 뭐 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격조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성분과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격조사는 체언의 특정한 자격,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 격조사에는 뭐가 있는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 격조사에는 주격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 조사. 그리고 이제 서술격 조사. 복격 조사. 그리고 관형격 조사. 또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요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어요. 문장 성분을 한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수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 주어, 서술어, 관형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그리고 감탄사, 독립어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격조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격조사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보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보조사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얘는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하게 해주는 걸 말하는데 격조사는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도, 뭐 밖에 이런 애들이 이제 보조사에 해당해요. 너만 좋아해. 너도 좋아해. 너 밖에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얘는 격조사로 바꿔도 됩니다. 격조사로 바꿀 수 있으면은 이 보조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이제 격조사만일 때는 다른 격조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보조사일 때는 격조사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사랑 격조사를 구분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속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다 이런 애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서술격조사,이다만 한번 볼게요. 자, 서술격조사,이다는 꼭 보셔야 되는데 이 서술격조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애들을 말해요. 서술어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다 같은 경우엔 특징적인 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조사 같은 경우엔 변하지 않지만요. 얘는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다, 이고, 이지, 이어 이런 식으로 변하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 이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변하는 성질을 갖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문장 성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사가 이 세 가지로 나뉘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변어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도 하나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수식어과 독립어입니다. 자, 수식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식해주는 이제 말들을 말하게 돼요. 단어들을. 그래서 수식한다는 건 우리 꾸며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수식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고 꾸미고 다른 애들 문장 전체나 다른 부사 다른 관형사 등도 꾸밀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꾸미는지에 따라서 관형사랑 부사가 나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식어 자체는 그냥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관형사랑 부사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관형사랑 부사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관형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부사도 동일합니다. 얘도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해요. 적어주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부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얘도 부사어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형어랑 부사어 같은 경우에도 문장 성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만요.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관형사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의 이름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관형사라고 하는 것과 부사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관형사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새 친구가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새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꾸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꾸미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는 체언이잖아요. 그래서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새 친구가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너무 같은 경우에는 좋다 라고 하는 용언을 꾸미는 거니까 이제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꾸미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형어랑 관형사 구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성 어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못하고 왔었는데요. 얘네는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은 명사처럼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명사처럼 기능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조사가 붙고요. 또는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처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형사의 역할 뭐였죠? 체언을 꾸미는 애죠.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언을 꾸미고 이제 문장 전체 그리고 문장 전체 다른 부사 같은 경우도 꾸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밀 수 있게 하는 애처럼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였습니다. 근데 얘네가 변화하면서 이 전성어미가 붙게 되면은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음이나 기가 있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은, 는, 할, 리을, 을 이런 애들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하게가 많고요. 하도록
이런 애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원래는 먹다에서 온 거예요. 자, 먹다에서 왔는데, 자, 얘를 전성어미를 붙여서 다른 품사처럼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먹음을 좋아해. 자, 그러면은 얘는 원래 먹다에는 뒤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을 수 없는데 음이라고 하는 애가 붙어가지고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먹기를 좋아해도 동일하죠. 자, 먹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하면 이 것이라고 하는 명사, 체언을 꾸미게 됩니다. 그럼 얘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부사형 같은 경우에는, 먹 같은 경우에는, 얘 해줘. 이거 말고. 얘는 다른 애 할 거예요. 빠르다로 생각해 봅시다. 빠르게 걷다. 같은 경우엔 걷다를 용언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붙음으로써 다른 성분처럼, 다른 품사처럼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별표 땅땅.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다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안 바뀌어요. 먹음이라고 해서 을 붙네, 얘 명사야 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얘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인데 왜 관형사라고 해요? 미안해요. 명사예요. 명사. 아니, 명사가 아니다. 동사예요. 동사. 미안해요. 동사인데 명사처럼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명사가 된 게 아니야. 자, 먹는 것을. 자, 먹는이 것을 꾸며준다고 해서 관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원래 뭐야? 얘는 원래 관형사가 아니고 동사였잖아. 품사는 동사예요. 자, 빠르게 같은 경우에는 빠른다 안 되죠. 빠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근데 지금 걷다를 꾸며주잖아요. 이거 부사로 바뀐 거 아니에요? 부사로 바뀐 거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문장 성분에서 얘네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품사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체언이라고 하는 용어, 관형사, 부사, 조사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용언, 동사, 형용사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체언에서는 이제 의존명사 특히 더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조사에서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용언에서는 용언의 활용 부분, 어간, 어미 나뉘는 거, 어미의 종류들 생각해 주셔야 되고, 동사, 형용사의 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안 한 거 까먹었는데요. 이 독립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독립언이라고 하는 건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애들이랑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홀로야, 홀로. 그래서 이 독립어원에는 이제 감탄사 하나밖에 없고요. 이 감탄사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막 놀라는 거. 짱 놀라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와, 이런 애들이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대답 같은 것도 놀라는 것들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은 어떤 대답, 놀람, 느낌 이런 것들, 느낌 이런 것들이 감탄사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다 표시했어요. 요거 숙지하셔야 되고요. 바로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